까지 구간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시내에서는 오늘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도 서울시 의회 앞에서 집회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공통질문입니다. 이번 주 가장 핫했던 말 한마디, 누구 입에서 나온 어떤 말. 현근택 변호사 먼저. 저는 사실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에서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키겠다 이 말을 꼽고 싶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한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한테 좀 많이 반항이 됐던 게 이제 이 수도권 일기 신도시 정비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잘 해주실 것 같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분이 지난번에도 뭐 제 때 대통령 뭐 했냐 막 이랬더니 아유 우리 사저 아크로비스타에 다 지하 벙커 수준 만들어 놨습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본질을 잘 이해 못하는 거죠. 그냥 본질이 뭐냐면 인수위나 이럴 때는 올해나 아니면 내년에 이 정비 계획을 세우겠다 이랬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024년까지 만들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니 그럼 2024년이면 총선 때 하겠다는 거냐. 총선 때 써먹고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못하는 거 아니냐. 이 얘기 나온 거거든요. 근데 막 이제 불만이 많다 그러는데 국민들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이러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잖아요. 더 화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마스터 플랜 저희들이 꼼꼼하게 잘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한덕수 총리가 너무 이게 책임 총리를 떠나서 그냥 어쨌든 면피 아니면은 그냥 대변인 뭐 이 정도 역할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 물론 우리 법적 권한은 되게 많습니다만 장관 제청도 하고 있는데 이 총리 역할이 과연 하고 있는 건가? 저는 한덕수 총리의 존재감 아니면은 어쨌든 이런 만약에 정비 계획을 언제 할 거냐 이런 거는 부처 간에도 이견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조율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럼 24년은 국토부의 얘기고 아니면 뭐 다른 기재부라든지 다른 데랑 조율해봐서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총리가 할 얘기인데 국민들이 잘 이해해 주실 거다. 제가 보기에는 총리답지 않은 얘기예요. 뭐 그 언급한 그 한마디에 주목하기보다 말씀 도중에 총리의 존재감이 있느냐는 표현은 전혀 없죠. 또 좀 그런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그 사실은 저희가 대통령실을 슬림화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이제 책임 총리였잖아요. 총리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국무조정실 같은 데서 이제 총리 그 어떤 정책 기능들을 좀 조정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제 국가,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그 대통령의 힘이 강한 국가에서는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뭐 하고 있겠지만 그게 자리 잡는데 조금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아무튼 뭐 그건 그렇고 일단 저도 핫했던 금주의 핫한 말 한마디 천하람 변호사. 역시 또 가장 핫한 사람 중에 하나도 이준석 대표의 얘기죠.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이준석 대표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준석 대표가 꼴보기 싫은 사람들도 조금 이 얘기를 주목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대표가 부연한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대선 과정에서 중용할 만한 인물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을 잡으면 이런 사람을 쓰겠구나라는 사람들이 과연 윤핵관이었을까? 과연 국민들이 윤핵관을 쓸 거라고 생각했다면 이 정도의 지지를 보냈을까? 오히려 기존 정치권에 부채가 없고 새로운 인물이기 때문에 좀 완전히 새로운 인물들, 좀 더 신선한 정치를 펼쳐주기를 기대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 지점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대통령실이 출범하고 한 것들을 보면 사실 과거 여의도 문법에 비해서 뭐가 크게 달라졌나. 그리고 하는 메시지들도 전 정부에 비해서 우리가 뭐 크게 못하는 게 뭐냐. 이런 식이면은. 그렇죠. 저는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대통령을 뽑았던 그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아무리 대통령 직격하는 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태도 논란을 제껴놓고 이 대표가 하는 메시지의 내용은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금주의 핫한 말까지 정리해봤고요. 이제 민주당 얘기 좀 넘어가서 전당대회 결과 얘기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고 투표율이 왜 이렇게 낮아요? 현근택 변호사 큰일 났어요. 네, 걱정입니다. 예전 같으면 보통 투표 당원 온라인 투표도 한 40-50% 정도 나오는데 지금 다른 데도 뭐 낮았지만 지금 호남 같은 경우는 뭐 10%대 후반 이렇게 그러게 나와서 말해요. 굉장히 저희들도 걱정이죠. 이게 뭐 결국은 흥행이 안 되는 게 물론 뭐 국민의힘이 워낙 지금 시끄러우니까 이제 글로 시선이 가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당내 결국은 경쟁 구도가 어차피 이재명 되는 거 아니냐 이 구도도 많은 것 같고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이미 됐다고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쟁이 좀 팽팽하게 돼야만이 이게 좀 흥행이 되는데 그런 면도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심이 못 끌고 있다 전체적으로 특히 호남이 민주당의 어찌 보면 텃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이제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순천에 살고 있으니까 다들 이재명 의원이 되겠지 하는 건 호남에서도 똑같아요. 그렇죠. 생각은. 근데 이재명 의원이 되는 게 과연 꼭 좋을까 내지는 더 적극적으로 내가 이재명 의원을 밀어줘야 될까 하는 거는 동력이 약해요. 완전히 다른 문제죠. 네, 사실 지난 대선 경선 때도 보면 호남은 100% 이재명 의원에게 마음을 열지는 않았었거든요. 다만 이번에는 이낙연 의원 같은 강한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 그게 어떤 투표로 통해서가 아니라 투표 포기를 통해서 그런 의사가 나타나는 걸로 저도 보입니다. 네. 자, 당원 80조 기소되면 당무를 정지한다. 이걸 아예 없애자라고 하더니 이제 비대위에서 그냥 그건 두되 대신에 그걸 구제할 그 주체를 윤리심판원이 아니라 당무위원회로 하자라고 그 동 80조 3항을 바꾸는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이 꼼수 아니에요? 아니 국민의힘은 그냥 아예 1항을 바꾸든지 뭘 1항 바꾸게 되니까 지금 이제 어찌 보면 당내 분란도 많고 또 국민의힘도 똑같은 규정이 있거든요. 비슷한 규정이 있어서.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소와 동시에 정지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문제 있다. 왜냐하면 특히 지금처럼 뭐 윤석열 대통령, 뭐 한동훈 장관, 이상민 장관처럼 딱 어쨌든 포진해 있는 상태에서는 기소 어쨌든 수사를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네.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소 동시에 정지면 굉장히 위험성은 많다라고 보고. 현 변호사님도 수사받고 계시죠. 저도 받는 게 있으니까 항상 불안해요. 왜냐면은 뭐 사실은 이제 부정부패 뭐 하겠지만 등이라는 게 있거든요. 또 문구가 있다 보니까 넣으려면 등에 다 들어간다라고 얘기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제 기소 동시에 정지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은 항상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못 바꾼 거는 지금 반발이 있기 때문이고 근데 사망 부분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가 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당대표가 하게 돼 있어서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 징계받았을 때도 본인이 이걸 취소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대표가 징계받을 거라는 거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렇죠. 만들어진 당원 당규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윤리심판에서 하게 돼 있는데 당무위에서 한다. 그러게요. 당무위라는 그래도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무위의 의장이 대표잖아요. 그러니까 1항도 보면 사실은 징계 정지시키는 걸 누가 하냐면 사무총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그래요. 사무총장이 당대표 지금은 징계시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나 뭐 저희 당이나 당대표급에 있는 사람을 뭐 징계라든지 정지라든지 그걸 염두에 미리 안 둔 규정은 맞아요. 근데 그걸 또 이제 와서 사무총장이 아니라 당대표로 바꿀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뭐 혼란 상황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당무위 정도로 한다 그러면 뭐 그런 정무적인 판단은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꼼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리심판원은 그래도 정당의 사법부 같은 느낌이 있는데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고 그래서 당무위는 말 그대로 당의 그 정무적인 결정을 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80조 큰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당의 비주류면은 구제를 안 해주겠지만 주류면 구제를 해주겠죠. 당무위에서. 그래서 뭐 그 정도라고 보고 그러니까 참 저는 정치가 이게 허업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이 80조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뭐 소위 말해서 개딸이라고 하는 그 강한 지지층 분들이 어느 순간에는 저는 그분들이 문재인 대통령도 강하게 지지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분들 중에 꽤 상당수가 소위 말하는 뭐 문파 뭐 이런 분들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당원 당규 규정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표하시던 시절에 만들어졌죠. 민주당의 개혁 뭐 당원 당규다 해가지고 만들었던 것인데 지난번에 4.7 재보궐 때 그거 공천 안 하는 건 하나 깨먹었고
이번에 몇 안 남은 이 문재인의 유산까지 좀 털어먹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참 어찌 보면 참 씁쓸하다. 뭐 세대 교체다 하면 세대 교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유산이라는 표현까지 나왔네. 그렇게까지는 아닌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건 아니고요. 아니 당은 이거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사실 웬만하면은 국민의힘하고 뭐 비교하는 것 저도 싫어하는 사이인데 당은 당규 자체가 굉장히 어찌 보면 형식으로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이거 권한 없는 사람한테도 권한 갑자기 만들어가지고 권한까지 주잖아요. 그렇게 하시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 윤리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당 대표를 징계를 염두에 안 뒀기 때문에 이게 계속 혼란이 생긴 거거든요. 대상이냐 아니냐고 논란이 있었던 거고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당 대표급이라든지 아니면 이 어쨌든 기소 자체로 동시에 바로 정지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어쨌든 리스크는 큰 부분이라 그래요. 고민할 필요가 아무튼 있는 것 그건 같습니다. 이제 일단락이 된 거죠. 물론 거의 됐다고 봐야죠. 절차상 24일 날 최종 확정된다고는 합니다만 그냥 그 당원 80조 3항을 바꾸는 정도로 일단락이 된 거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수사는 뭐 요란하던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뭐 한 10가지 된다면서요. 근데 제일 수사 진행 속도가 빠른 건 그 법카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뭐 김혜경 씨가 소환에 불응한다는 설도 있고 그러던데 이 진실이 뭡니까? 뭐 저도 정확히 그 관여는 안 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 언론에 그때도 나온 거 보면 뭐 7만 얼마인가? 그거를 그 국회의원 부인들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거를 몇 명이 긁었다 뭐 이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건 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 정도 갖고 뭐 소환할 필요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뭐 저도 선거법으로 이렇게 조사받으면 간단한 거는 그냥 서면으로 질의서 보내주거든요. 거기 답변하면 돼요. 근데 조금 해명이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제 불러서 조사하는데 이거를 또 지금 자꾸 저 경찰이나 얘기해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9월 6일까지인 그러거든요. 공직선거법 얘기하는데 공직선거법은 걸쳐 있어요. 아니고 사실은 국고손실이나 횡령 이 부분이거든요. 그건 이제 공소시효랑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데 어떻게든 시효 맞추려고 하니까 이게 안 썼다 해서 거기서 허위사실로 이제 공직선거법으로 걸려는 것 같은데 별로 관계 없어요. 공직선거법이랑. 아니 뭐 현 변호사님 말씀 중에 이게 공직선거법 아니라도 기소할 수 있다는 건 맞아요. 근데 이왕이면은 뭐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도 문제 삼을 수 있는데 그걸 그냥 시효 넘겨가지고 면죄부 주는 거는 일반적인 수사기관이 하는 어떤 관행이 아니죠. 그리고 그러니까 뭐 하시는 말씀들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지고 뭘 소환하나? 아니 그 배모 씨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그 김혜경 여사의 관여를 부인하고 있고 본인 조사 필요성이 있는 거죠. 게다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무슨 변호인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아니 이재명 의원님 아는 변호사 얼마나 많습니까? 뭐 여러 논란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아니 뭐 하다못해 우리 하다못해가 아니라 훌륭한 우리 현근택 변호사님도 계시고. 자, 이 건이 그 김혜경 여사 소환 문제로 지금 이제 논란인데 이게 이재명 당시 지사의 기소로까지도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 법카 부분만 가지고? 사실 있죠. 법률적으로는 있는 거예요? 네, 지휘 책임입니까 뭡니까? 그렇죠. 지휘 책임도 있고요. 이 국고손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그 법인카드에 대한 관리 감독권자는 사실 도지사인 이재명 의원이셨습니다. 당시에.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제 여러 진술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이재명 지사의 비서실에서 쓸 수 있는 비용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 있는 비용들까지 끌어다가 썼다라는 내용들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이재명 지사의 뭐 지시 내지는 용인 없이 있었던 일이냐. 될 수 있느냐. 네. 그렇게 한다면 이재명 의원도 사법 처리 되죠. 이게 제가 보기에는 좀 달리 보는데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직원이라든지 어떤 분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게 사실은 사적으로 썼다 이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회사 사장이 다 책임져요? 그건 아니거든요. 말씀처럼 이제 그래서 회계 책임자냐가 국고손실 같은 경우가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해당될 수 있냐는 법적인 문제고 실제로 이거를 관여하고 그거에 대해서 뭐 개인적인 용도로 쓰라고 하고 시켰는지 그거는 제가 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배모 씨가 사실상 그 가신 같은 역할을 한 분인데 그분이 혼자서 그걸 했겠습니까? 다 윗분들의 허락을 받고 하셨겠죠. 그 윗분이 김혜경 여사 선이냐? 그렇죠. 이재명 지사 선이냐? 네, 근데 배모 씨가 사실 경기도에 의해서 고용된 분이었으니까요. 네. 자, 이제 다음 주 정도면 민주당 전당대회도 이제 끝나갈 것이고 이준석 전 대표 관행 가처분 신청도 결론이 날 것이고 여야의 이제 새로운 어쨌든 뭐 몇 달 동안은 비대위 체제로 간다면 새로운 지도 체제는 정비가 되는 게 이제 일주일 정도 후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뭔가 새로워진 여야 관계, 새로워진 국회 이런 것들을 우리 9월부터는 좀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국민의힘 혁신위원 천하람 변호사, 민주당 대변인 지내신 현근택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다음 주에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콜피언스의 Wind of Change 잠깐 듣고요. 저는 내일 또 뵙니다. 안녕히 계세요. Thank you.